또 다시 만나게 됐네요. 2021년 신축년을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시로 도피하는 현실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시를 써가지고요. 어떤 사회 현상은 지금 코로나로 지금 모든 인류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본인만 그냥 흥에 겨워서 이렇게 쓴다 보면은 사회적 공감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그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그러면 우리 글 쓰는 사람도 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글 쓰는 사람의 그 사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는 어떤 시가 있는지 우리 그 문영미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직녀에게 본병단.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기엔 은하수가 너무 길다. 단 하나 오작교마저 끊어져 버린 지금은 가슴과 가슴으로 노돛돌을 놓아 면도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선체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그대 몇 번이고 감고픈 시롤. 밤마다 그리움 수놓아 짠 배. 다시 풀어야 했는가. 내가 먹인 암소는 몇 번이고 새끼를 쳤는데 그대 짠 배는 몇 필이나 쌓였는가.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사방이 막혀버린 죽음의 땅에 서서 그대 손짓하는 년이나 순정도 빼앗기고 정들도 빼앗기고 마지막 머리털까지 빼앗길지라도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한다. 우리들은 은하수를 건너야 한다. 오작교가 없어도 노돛돌이 없어도 가슴을 딛고 건너가 다시 만나야 할 우리. 칼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이별은 끝나야 한다. 말라붙은 은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을 노돛돌 놓아 슬픔은 끝나야 한다. 연인아. 네. 잘 낭독해 주셨습니다. 직녀에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직녀는 배를 짜는 여자예요. 직녀. 그 다음에 견우와 직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견우는요 검은 곳짜리 그 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이 있다고 그러네요. 검은 곳짜리. 거기에 그 목동입니다. 목동. 그 소치는 사람이죠. 목동이니까. 그러니까 배 짜는 사람과 견우가 이제 그 오작교.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오작교를 우리가 7월 70날 까치 머리를 딛고 가잖아요. 까치들이 그 다리를 그 1년에 한 번씩 다리를 놔서 이제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기엔 은하수가 너무 길다. 노래로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너무 익숙하죠. 네. 선체로 기다리기에는 은하수가 너무 길다. 단 하나 오작교마저 끊어져 버린 그 유일하게 통로인데 그 오작교마저 끊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가슴과 가슴으로 노돛돌을 놓아 면도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정말 얼마나 절절합니까? 면도날 위라도 진짜 건너가서 지금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선체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그대 몇 번이고 감고 푼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는 은유적 표현인데 여기는 직녀입니다.
가 직녀에게 하는 소리예요. 몇 번이고 감고 푼 실올. 그 다음에 밤마다 그리운 순호와 짠배 다시 풀어야 하는가. 내가 먹인 암수는 몇 번이고 새끼를 쳤는데, 이거는 견우입니다. 견우. 몇 번이고 새끼를 쳤대요. 그대의 짠배는 몇 필이나 쌓였는가. 그 말이에요. 제가 좀 딱딱하니까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기서 암수가 나와서 내가 먹인 암수는 몇 번이고 새끼를 쳤대요. 몇 년이 지나간 거죠. 소는 임신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같아요, 사람. 같죠? 예. 사람은 9달 열흘이라고 그래요. 소도 이제 보통 10달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쥐는 며칠이나 될까요? 쥐. 우리가 흔히 있잖아요. 이게 조그마한 쥐들. 쥐는 임신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시죠? 제가 딱딱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 사는 거 아니겠어요? 1년이면 얼마나 낫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나야 새들도 먹고 살고 다른 그 포식자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 고양이는 63일이고요. 개는 65일이에요. 그러면 코끼리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코끼리가 동물 중에 임신 기간이 가장 깁니다. 네, 임신 기간이. 저도 이제 그 작년에 알았어요. 이 강의하려고. 근데 작년에는 제가 그 첫 시간이라 말을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대담해져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길어요, 코끼리가. 코끼리가 제일 기는데요, 95주래요. 665일. 665일 임신을 한 후에 해산을 한답니다. 그냥 좀 딱딱할 것 같아서 제가 퀴즈 한번 내봤습니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사방이 막혀버린 죽음의 땅에 서서. 정말 우리는 사방이 막혀버렸잖아요. 삼면이 바다인데 위에 그냥 끊어주니까 이거는 바다로 다 막히고 저거는 철조망으로 막혀버렸지 않습니까? 그대 손짓하는 연이나 순정도 빼앗기고 정절도 빼앗기고 마지막 머리털까지 빼앗길지라도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한다. 우리들은 은하수를 건너야 한다. 오작교가 없어도 노둣돌이 없어도 가슴을 딛고 건너가 다시 만나야 할 우리. 이랬습니다. 노둣돌은요, 말을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안마석이라고 해서 집 앞에 옛날 고관대작도 아니면 그 관서의 그 문 앞에 그 돌을 놓은 걸 노둣돌이라고 그랬어요. 디딤돌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디딤돌. 어떤 일을 이루거나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룰 때도 디딤돌이라고 하고요. 정원이나 이런 그 잔디밭에다가 요즘 맷돌을 이렇게 많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디딤돌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섬돌, 백돌은 같은 말이에요. 섬돌. 우리가 시를 쓸 때 이제 많이 나와요. 섬돌, 백돌. 뜰을 오르고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든 돌층계. 이렇게. 한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섬돌이 있죠. 백돌이라고 합니다. 보석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보석돌. 드문 놓아둔 돌을 보석돌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걸음 보자 있어요. 이 보자. 그 걸음 보자에다가 돌석자를 써서 보석돌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칼날이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저쪽 앞에서는 면도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좀 마음이 좀 누그러지시는가 봐요. 칼날이라고 약간 면도날보다 좀 약간 무디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별은 끝나야 한다. 말라붙은 은하수 눈물로 녹인대요. 말라붙어버린 은하수를 눈물로 녹이고요. 가슴과 가슴에 이렇게 노둣돌을 놓아서 슬픔은 끝나야 된다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인.
나와 어떤 그리움으로 만나지 못하는 어떤 여자, 그 여인이죠. 그 사람을 비유해서 이렇게 그 분단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그 이념의 분단, 진짜 그 어떤 38선 분단, 이런 이념의 분단을 빨리 허물어뜨려 버리자, 이런 뜻으로 지금 그 선생님께서 글을 쓰셨습니다. 자, 좀 한가한 글 한번 알아볼게요. 한가한 글. 정말 한가한 거예요. 그 제목이 보석보다 더 귀한 사랑입니다. 이것도 이은명 시인이 써놨는데 제가 공부하려고 넣어놨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 날이면 날마다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또 봐도 싫지 않은 사람, 보석보다 더 귀한 사람,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람, 내 영혼까지 주고 싶은 사람. 이런 정도 글을 써가지고 그 시쳇말로 그 다른 사람을 꼬신다 하면 넘어오겠습니까? 안 넘어오죠. 지금이 정말 우리는 지금 생각의 진화가 굉장히 빠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60, 70년대 어떤 글을 써가지고 그 서정성에만 머무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누가 이런 글을 읽고 이렇게 사람 마음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 일반인들도 예를 들면은 그 일반인들도 시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 일반인 선생님들도 책무가 좀 있어요. TV나 뭐 컴퓨터는 굉장히 잘 이렇게 하시면서 꼭 시만 읽으라면 어렵다고 안 읽는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하세요. 본인은 좀 공부도 하시겠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좀 그 취미생활이나 이런 그런 것도 양극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각종 우리는 또 시 쓰는 사람은 시 쓰는 사람들대로, 또 신문을 만드는 사람은 신문을 만드는 사람대로, 신발을 만드는 사람은 이렇게 그룹화되어 있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 쓰는 사람들은 또 특히나 글을 쓰시는 분들은 사유를 어떤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낌이나 그 감성으로 그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쉬운 시 쓰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쓸 때는 다음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 사유나 강조나 반전으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보석보다 더 귀한 사랑 이런 정도는 정말로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써서는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에는요, 시로 보는 천년 담양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송수문학상을 탔어요, 작년에. 근데 제가 이제 102편을, 담양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102편을 썼는데요. 그 중에 68편을 출품을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송수문학상을 탔는데, 1번부터 쭉 40번까지 제 작품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담양을 널리 알리고 또 담양을 널리 알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문화유산이나 뭐 그런 명승을 좀 더 심층적으로 그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로 보는 청년 담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로 읽는이 아닙니다. 시로 보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보는 만큼 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시로 보는 천년 담양이라는 코너를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명옥헌 배롱나무네요. 명옥헌 배롱나무인데요. 이번부터는 담양 문인협회에서 이걸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담양 문인협회 손수철 회장님께서 나오셨는데요. 명옥헌 배롱나무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명옥헌 배롱나무 조선의. 어느 변방에서 허튼 바람의 벌모로 잡혀 있더라도 부지 중에 날아가는 씨앗이 되어 부싯돌을 쳐왔다면 분명 생의 의지가 번쩍이고 있습니다. 힘써 쌓은 것을 허물어뜨리고 무궁에서 피어올리는 백일간의 언어, 화토풀이 타듯 비스 파편이 상하지에 고인다.
아픈 목을 지켜드는 소리 없는 소란으로 마른 하늘 피 터지게 열리는 봉우리들, 불의 감정을 수습하는 일은 전소될 때까지 예비된 시간을 태우는 일이다. 사라지면 그리워질 아쉬움에 눈시울은 깊어지고 그 웅숭 깊은 비밀을 풀어내느라 물이 옥처럼 우는 것이다. 유사 이래로 꽃은 향기의 육필 원고, 오래된 문양의 본을 뜨며 미문 하나 남기기 위해 무덕무덕 타오른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명호컨인데요. 명호컨은 잘 아시다시피 명승 58호입니다. 그 명호컨은 그 담양군 그 고서면 수산리에 있어요. 그 가사문항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요. 이쪽 메다세콰이어 길을 통해서 그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빨간 꽃이 흐드러지게 아주 피고 있거든요. 조선 충녀 명국 오희도가 살던 곳으로 그 아들 오희정이 선친의 대를 이어서 쭉 살면서 가꾼 정원이에요. 예. 명호컨은 정면 3칸, 측면 2칸은 그 아담한 구조인데요. 미음자 마루가 있어요. 저기 그 소세원에 가면요, 강풍각에 미음자 마루거든요. 예. 가운데 방이 있죠. 그 미음자 마루. 그래서 그런 그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롱나무 꽃 활짝 필 때 보통 여름에서 가을까지 피는데 장관입니다. 가면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네, 그 감복해가지고 제가 명호컨을 수십 차례 갔어요. 저는. 예. 그래서 배롱나무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됐고 그 명호컨의 그 상하지에 떠 있는 그런 그 상하지 그런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게 됐습니다. 어느 변두리죠. 허튼 바람의 볼모로 잡혀 있더라도 좀 어렵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는 안 어려워요. 허튼 바람, 쓸데없이 부는 바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쓸데없이. 그리고 거기에 그 억측, 볼모로 잡혀 있는 것도 억류되어 있는 거잖아요. 잡혀 있더라도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 사이죠. 부지 중이니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날아가는 씨앗이 되어 부싯돌을 쳐봤다면, 여기 이제 명호컨이니까 배롱나무 씨앗을 얘기를 하겠죠. 씨앗이 되어 부싯돌, 부시를 치는 돌이거든요. 분명 생의지가 번쩍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글을 왜 이렇게 썼냐면은 배롱나무 그때 갔는데 꽃이 흐드러지고 빨간 꽃이 피더라고요. 다 막 불꽃이 막 튀는 게 막 화토불이라고 여기 나오는데요. 막 피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와,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꽃들이 부시를 쳐서 그렇게 빛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힘써 쌓은 것을 허물어뜨리고, 이 불을 피우기까지는 그간에 있는 것을 다시 허물어뜨려야 다시 불을 활활 탈 수가 있었어요. 그 힘써 쌓은 것을 허물어뜨리고 무궁에서 피어 올리는 무궁, 끝이 없는 곳이죠. 무궁.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궁화잖아요. 무궁화. 끝이 없이 피는 꽃을 무궁화 그러잖아요. 예,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무궁화를 좀 한번 알아볼 필요 있어요. 왜냐면은 이 배롱나무인데 이제 그 무궁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무궁화, 우리 꽃이기 때문에 흰색, 분홍색, 붉은색이 피어요. 그래서 흰색을 단심이라고 그러고요. 분홍색을 단심이라고 그러고요. 붉은색이 있거든요. 그걸 홍단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무궁화도 꽃말이 있어요. 섬세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나라 꽃이어서 제가 한번 무궁이 나와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백일간의 언어. 100일을 핀다고 하잖아요. 100일간의 언어. 화투풀이 타듯. 그러니까 화투풀은요, 장작 같은 거를 이렇게 확 펴놓고 답이 오듯이 막 태우는 것을 화투풀이라고 부릅니다. 100일간을 이게 뭔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꽃을 가장 좋아하냐고
방송국에서 이제 대담을 하는데 물어보길래 저는 백일홍 꽃이라고 했어요. 왜 좋아하냐고 그래서 오래 펴서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백일감 피니까요. 물론 한 꽃이 백일을 피는 건 아닙니다. 이게 피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화토풀이 타듯 비스파편이 상하지에 고인다. 거기 가면요 상지와 하지가 있어요. 네, 위에 아래 윗못과 아랫못이라고 그러죠. 상하지. 근데 이제 이 상지와 하지를 말하는데요. 네모난 형태로 못 안에 둥근 섬이 있어요. 그래서 네모난 형태 있거든요. 이는 천원지방이라고 해서 천원지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네모이고 그 하늘은 둥글다는 우주관에서 비롯됐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연못은 천원지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네모지게 그 못을 만들고 가운데는 어디쯤에 이렇게 하늘을 둥그렇게 표현을 해놨죠. 네. 여기도 좀 멋있어요. 상하지에 비스파편이 다 상하지, 상지도 고이고 하지도 고였어요. 아픈 목을 치켜드는 소리 없는 소라는 꽃이 저렇게 피고 있는데 소리가 없다는 것이 너무 이상했어요. 소리가 없이 막 함성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소리 없는 소라는 시끄럽잖아요. 소란이라는 것은 소리 없는 소란. 이건 뭐냐면 역설법이라 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고요한 함성. 함성이 시끄러운 건데 이 앞에가 고요한이라는 형용사를 넣어서 이게 고요한 함성. 우리가 소리 없는 아우성 많이 들어봤잖아요. 소리 없는 아우성. 네. 이게 역설법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김영랑 시인의 찬란한 슬픔의 봉. 역설법으로 써졌는데 역설법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모순을 갖고 있지만 그 속에 참뜻이 있는 거예요. 마른 하늘 피 터지게 열리는 봉우리들. 마른 하늘에 이렇게 있는데 피 터지게 열리죠. 불우 감정을 수습하는 일은 불우 감정. 뜨거움이잖아요. 막 거기는 하얀 꽃도 없어요. 다 그냥 붉은 꽃만 있잖아요. 그 불꽃이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수습하는 일은 전소될 때까지 또 다른 시간을 태우는 일이에요. 전소, 완전히 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비된 시간을 태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사라지면 그리워질 아쉬움에 눈시울은 깊어지고, 눈시울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눈시울이라고 하잖아요. 눈시울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눈시울은요, 눈언저리에 속눈썹이 난 것, 그 부분이 눈시울이에요. 모든 감정이 북받쳐 오르기 때문에 이게 붉어지면서 이제 눈물이 나는 거죠. 거기가 눈시울입니다. 웅숭 깊은 비밀을 풀어내느라 물이 옥처럼 우는 것이다. 웅숭 깊다라는 것은요, 매우 깊고 높다. 참 그분은 웅숭 깊은 분이시다. 이렇게 할 때 웅숭이라는 말이 좋고요. 그 다음에 융숭이라는 말이 있어요. 융숭. 흔히 헷갈릴 수 있어요. 융숭. 극진하고 정성스럽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집에 가서 융숭스러운 대접을 받았다 할 때 융숭스럽다. 웅숭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그 다음에 물이 옥처럼 운다. 울명자에다가 굿을 오게해요. 그래서 명옥헌입니다. 물이 옥처럼 운다 해서 명옥이에요. 네. 물이 어떻게 상지에서 하지로 흘러내려오는데 얼마나 맞게 내렸으면 명옥일까? 네. 옥처럼 우는 거예요. 옥구슬이 부딪히는 것처럼 이렇게 운다 해서 명옥입니다. 유사 이래로 꽃은 향기의 육필 원고. 역사 이래로 꽃은요, 향기를 뱉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육필. 몸으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유사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유사. 우리가 유사 이래로, 이렇게 역사 이래로, 이렇게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 유사는요, 단군 기원이라는 말이지 알죠? 단군 기원. 이걸 줄여서 단기라고 합니다. 단기.
단기는요, 그 2300, 이게 기원 전, 지금 우리는 기원 후를 얘기하잖아요. 2021년 기원 후입니다. 기원 전 2333년에 단군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전 2333년에 네, 단군이 오셨는데, 그래서 단기가 올해로 4354년이에요. 단기 4354년. 그러면 또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2021년은 예수님이 오신 지금 횟수예요. 네, 서기죠, 서기. 불기는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불기. 부처님이 오시는 것은요, 기원전 544년에 부처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태어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불기는 2565년입니다. 지금. 그는 참고로 제가 알아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를 쓰려면 이것저것 많이 알아야 돼요. 오래된 문양의 본을 뜨며 미문,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미문 하나 남기기 위해 무덕무덕 타오른다.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좋은 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좋은 글은 어디다 써요? 인간들에게 다 쓰는 거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덕무덕. 한대 무덕무덕은요, 한대 쌓은 더미가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을 저는 장작을 쌓아놓고 화투풀을 붙인 것처럼 그렇게 다 그런 장관이었습니다. 정말로 멋있으니까요. 명옥헌 다음에 그 코로나 트위치 디거들랑 꼭 오셔서 이렇게 글도 남기고 한번 그걸 구석구석 보시면은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명옥헌을 유시해서 주변 그 담양에 10km 이내에 명승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돌아다니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